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JDBC 개요를 좀 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JDBC 하시려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라이브러리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아까 언제 얘기했냐? 자, 여기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드라이버. 자, 이 드라이버를 우리가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메이븐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메이븐. 그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네, 다운로드를 실제로 받아서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 메이븐이라는 걸로 한번 해볼 거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레슨 02 메이븐이라는 곳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수업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이론을 좀 보시고요. 자, 수업 내용은 라이브러리와 메이븐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와 메이븐. 자,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재사용되면 그것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패키지 단위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죠. 자, 이 패키지가 무엇이었죠? 오랜만에 자바 용어가 나온다고 했죠. 패키지가 뭘까요? 그냥 폴더예요죠. 폴더.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우리 폴더 만들 때 이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카페를 만든다 그러면 폴더명이 com, 그죠? 네이버. 그다음에 카페면 뭐 카페, 뭐 프로젝트 이렇게 하겠죠. 그죠? 프로젝트. 자, 이런 식의 폴더를 만드는데 마치 도메인처럼 이렇게 쓰죠. com.naver.카페의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폴더명을 점점점 이렇게 해서 도메인처럼 하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패키징을 해요. 요 안에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포함시키죠. 이유가 뭘까?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패키지라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재사용하는 코드로 바꾸는데 이런 행위를 우리가 패키징 말 그대로 포장한다 하죠. 패키징이라 불러요. 이렇게 도메인의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뭘까? 그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다른 사이트에서도 내가 이제 어떤 카페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경민의 개발자의 카페 프로젝트, 그죠? 또는 뭐 카카오의 카페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요 도메인이 바뀜으로써 절대 중복이 나지 않는 프로젝트 리소스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패키징을 할 때 도메인 이름을 많이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패키지 쓸 때 도메인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징 시스템이고요. 자, 다시 넘어와서 요 재사용 가능한 묶음인 거죠.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패키징 되어 있다고 소포처럼. 자, 이런 묶음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 불러요. 자, 또는 요 라이브러리들을 또 다르게 또 설명하자면 재사용 가능한 코드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다운받거나 요청해서 사용하면 이것을 라이브러리라 불러요. 어떻게? 내가 도구처럼 내 망치가 필요해. 그러면 망치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쓰고, 또는 뭐 가위 라이브러리가 필요해. 그러면 가위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쓰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도구처럼 이렇게 사용되면 그것을 또 라이브러리라고도 부릅니다. 자, 재사용 가능한 코드인데 도구처럼 사용 가능한 것, 이렇게 라이브러리고요. 자, 이거 말고 우리가 또 라이브러리 이전에 배웠는데 요거 말고 대칭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하나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어떤 거 배웠었죠? 라이브러리랑 이런 게 있다. 프레임워크라는 거 배웠죠? 프레임워크. 자,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은 라이브러리랑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라이브러리는 사람이
자, 망치가 필요해. 그래서 망치 가지고 이렇게 못질을 하는 개념이 라이브러리고, 자, 프레임워크는 자, 못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작업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업실에 갔더니 자, 여기 못질이 자동으로 되는 기계가 있어. 자, 못질. 사람이 직접 못질을 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이렇게 툭 눌렀더니 못질을 알아서 해. 자,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못질을 할 수 있도록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 돼. 또는 드라이버를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드라이버질을 하는데 내가 여기 버튼만 이렇게 툭 누르면 드라이버로 나사를 막 조아. 근데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드라이버를 들고 직접 조이는 거. 그죠? 이런 개념이 라이브러리. 자, 이런 라이브러리를 작업실에다가 배치를 다 해놓고 그거를 우리가 사용법을 또 새로 익혀서 사용법대로 이렇게 사용하면 그것을 우리가 프레임워크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도구처럼 쓰면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그 도구들에 의해서 새로운 규칙으로 제어받아서 사용되면 그걸 우리가 프레임워크라 불러요. 자, 우리 프레임워크를 한 번 더 배워볼 거니까 일단은 라이브러리만 간단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시려면 자,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자,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공식 사이트나 또는 라이브러리가 모여있는 사이트 같은 곳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라이브러리스 폴더에다가 저장한 후에 내가 요런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라고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이때 이제 자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자바 라이브러리에 압축된 확장자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exe 또는 뭐라고 하냐, 그 맥인 건 뭐 타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파일의 확장자처럼 자르라고 하는 자바 라이브러리 확장자가 있어요. 자, 이 자르를 추가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OJDBC8이라고 하는 자르를 라이브러리 안에 추가하겠다. 윈도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맥도 똑같이 자바 CP 하고, 자, 여기 보면 얘는 콜론이고, 얘는 세미콜론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사용했더니 문제점이 있더라. 자, 이 문제점. 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 내가 프로젝트마다 여기 라이브러리 이렇게 다운로드, 그러니까 폴더에다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추가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예를 들어 여기서 OJGBC를 쓰는데, 자, 여기서도 OJDBC를 다운받아야 돼요. 자, OJDBC를 다운받아서 쓰고, 자, 여기서도 다운받아서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다운받아서 프로젝트 할 때마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친구를 다른 친구랑 공유하려고 하면 GitHub에 그대로 올리겠죠. 그 다음에 GitHub에서 내려받았을 때 이때 이 친구가 예를 들어 200메가다. 200메가바이트. 그러면 그대로 200메가바이트를 올렸다가 내리고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20개가 있어. 그러면 20개를 다운받아서 넣어놓고 또 다운받아서 넣어놓고 또 다운받아서 넣어놓고 사용할 때마다 계속 다운받아서 넣어야 되고 또 공유할 때도 요 메모리만큼 공유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버전이 여기서 뭐 1.21을 다운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2.31을 쓰고 있었어. 자,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내가 1.21을 쓰다가 2.31을 썼는데 갑자기 여기서 동작이 몇 개가 안 돼. 호환이 잘 안 돼.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버전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프로젝트마다 자료를 따로 관리해야 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Git에다가 올릴 때도 라이브러리를 다 올려야 되니까 자, 그런 협업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떤 생각을 했냐? 자, 라이브러리를
라이브러리를 한 폴더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자, 버전이라 이렇게 써놓고, 자, 내가 여기서 OJDBC 필요해 라고만 하면 그냥 이렇게 제공만 해주는 거예요. 나 OJDBC 필요해 하면 제공만 하고,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명세표만, 나는 OJDBC가 필요한 명세만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입받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현하면 어떨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의존성 관리하는 메이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메이븐. 자, 둘 다 한번 해볼 거라고 했어요. 둘 다. 자, 이 메이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pam.xml이라고 하는 명세가 있어요. 명세. 여기다가 내가, 자, 여기 어떻게 썼나 볼게요. OJDBC8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버전은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사이트를 여기다 제공하더라. 요 사이트에서 제공해. 라고 써놓으면, 자, 명세를 아까 전에 프로젝트에다가 라이브러리에다가 다운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pam.xml에다가, 자, 그냥 명세만 써놨어요. 그러면 OS에서 이 pam.xml을 기반으로 .m2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미리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놔요. 자, 다운받아 놓고, 자, 여기다 필요한 게 있으면 쭉 주기만 해요. 사용할 수 있게. 내가 또 여기서 pam.xml만 이렇게 써놓고, 자,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명세해 놓고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내가 미리 중앙에서 저장을 한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OJDBC 2.4가 필요해. 그럼 여기서 2.4 버전을 다운받아 놓고, 난 여기 3.4가 필요해. 여기 3.4가 없네? 그러면 3.4를 따로 다운받아 놓고, 자, 3.4를 이렇게 주입을 해준대요. 자,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나도 3.4 필요한데? 라고 하면, 나 다운받은 거 있는데? 하고, 이렇게 전달만 해준대요. 그러면 자, 이 친구가 GitHub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GitHub에 올라갈 때, 라이브러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죠? 요 pam.xml만 올라갔다가, 자, 다운받았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메이븐만, 이 컴퓨터 안에 메이븐에서, 3.4가 있으면 전달만 이렇게 받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의존성 관리해준다. 의존성 관리해주는 도구를 우리가 메이븐이라 부릅니다. 요거 말고도 유명한 그래들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들. 자, 이 친구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들이. 그런데 이제 요 메이븐이 역사적으로 더 오래됐고,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요 메이븐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메이븐을 한번 해볼 거고, 그래들도 뭐 시간 나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들은 요 코드가 제이슨으로 써져 있고요. 제이슨. 그 다음에 메이븐은 XML로 써져 있어요. 차이점은 요 두 개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예를 들어 20개의 라이브러리 의존성이 있다. 그럼 이 친구는 병렬로 동시에 다운받고, 메이븐은 20개가 있으면 하나씩 다운받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훨씬 더 빠릅니다. 다운받는 거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이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를 클린으로 빌드를 깨끗하게 정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메이븐이라는 도구는 여러분들이 단위 테스트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하고 있는데, JUnit이라는 거, 자, 테스트도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 관리도 해주고 있어서 배포하도록 패키징 또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M2에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배포 관련된 거죠. 압축해서 배포. 이런 식의 배포 관리까지도 해주는 것이 메이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CI/CD는 배포를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인데 시간 나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건 라이브러리랑 메이븐에 대한 내용이고, 자, 여기 프로젝트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습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실습 못 따라오면 여기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자, 보시고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자바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자바. 자, 우리가 이제 JDBC를 할 거니까 자바가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자바를 설치했죠? 혹시 이제 내 컴퓨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JDK를 설치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21버전 우리가 다운받았나요? 21버전 다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JDK 뭐 21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25가 또 나왔네요. 그쵸? 25가 나왔는데 상관없죠. 뭐 21 보면 이제 할 건 아니고 이미 했으니까 자기 본인 거에 맞는 걸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인스톨로 다운받으세요. 그쵸? 이렇게 인스톨. 자, 인스톨로 다운받으시고 내가 이제 윈도우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인스톨로 다운받으면 되겠죠? 내가 윈도우인데 MSI 노트북이다. 그럼 MSI 인스톨로 다운받으시고요. 내가 윈도우인데 암 버전이야. 암 버전이 있나? 없네요. 그렇죠? 윈도우 암 버전 없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맥이다. 그러면 맥인데 암 버전이다. 암 버전이다. 이 친구 그렇죠? 암 버전이면 M1, M2, M3를 얘기하는 거예요. M1, M2, M3, M4. 암 버전이 아니다. 그럼 이 친구를 다운받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요. 우리 이미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우리는 젯브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야죠. 쌤, 저는 젯브레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일단 젯브레인도 써보세요. 그렇죠? 써보시는 게 제일 좋고 다른 도구들도 있으니까 다른 도구도 써보면 좋은데 우리는 젯브레인 위주로 하고 있고 자, 우리는 커뮤니티 에디션 하고 있었어요. 커뮤니티 에디션.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할게요. 자,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 자바 스터디라고 하는 곳에서 해볼게요. 그렇죠? 자바 스터디. 자,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완전 새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새 프로젝트 만들어서 새 프로젝트는 빈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설정이 몇 개 더 들어가서 좀 귀찮은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는 그냥 이제 여기 자바 스터디로 해볼 거고 만약 이제 여기 없다 그러면 제 깃에서 자바 스터디를 내려받아서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컴.코스모에 보면 어드밴스가 있는데 저희가 JDBC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오랜만에 오죠. 그쵸? 자, 새로 만들기. 자, 패키지. JDBC. 자, 어디서 했냐? 요 컴.코스모에서. 그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 패키지 이렇게 했고요. 코스모 뒤에다가 JDBC 이렇게 붙였어요. JDBC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패키지가 하나 더 생겼죠? 자, 여기서 누구를 JDBC 연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자바 클래스로 자, 레슨 01 JDBC 컨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자, 컨테스트. 자, 바로 메인 만들어서 자, 오랜만에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메인 어떻게 만들었냐? 메인이라 쓰고 그렇죠? 엔터 치면 돼요. Sout에서 안녕 이렇게 하면 콘솔 창에 안녕이 출력이 됐죠? 너무 오랜만에 하나? 자, 이렇게 안녕 이렇게 출력이 되죠. 지금 현재 요 JDBC는 어디 설정이 되어 있냐? 요 프로젝트에 보면 자, 프로젝트에 보면 모듈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모듈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한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듈 설정이 여기. 잘 보면 SDK 보면 21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친구 21로 실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친구 21로 자, 이 친구 그다음에 지금 여기 라이브러리에다가 OJDBC를 다운받아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죠? 한번. 자, 우리가 JDBC로 연결을 하시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드라이버.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요 메뉴에다가 자, 여기 자바 스터디 2025-06 메뉴에다가 새로 만들기 경로해서 라이브러리스의 준말이 libs 이렇게 써볼게요. libs.
립스. 자, 요 립스 안에다가 다운받아서 넣어볼게요. 그죠? 다운받아서. 자, 다운받는 것은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OJDBC를 다운받겠다, 오라클에 접속하는 드라이버를 다운받겠다. 그러면 오라클에서 찾아야 되고, 내가 MySQL에 접속을 찾겠다. 그럼 MySQL 사이트에서 찾으셔야 돼요. 물론 둘 다 오라클 회사에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 여튼.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사이트로 와서, 자, 여기서 바로 찾아도 되는데, 자,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구글링을 좀 해볼게요. 죠? 이게 왜 이러냐? 이, 이 상단이, 아, 상단이야. 됐다. 쟤왜 저랬을까요? 됐다. 여기 올라와서, 자, OJDBC 다운, 이렇게 해볼게요. 다운. 아, 그냥 OJDBC 이렇게 해보자. 죠? 자, OJDBC. 그러면 이제 메뉴에 이렇게 JDBC and UCP 다운로드 페이지 이렇게 나오고요. 또는 JDBC 드라이버스 이렇게 살면 또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다 그냥 다운로드 해야 되겠다. 그죠? 다운로드. 이 친구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 맞나 보다. 자, 요 지금 JDBC and UCP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자, 메뉴에 있는 거였죠. 자, 여기 지금 열려있는 게 있는데, 열려있는 거, 요거 다 될 거예요. 자, 왜냐면 요거는 23AI 최근 거고요. 자, 우리는 21C 하고 있으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닫을게요. 자, 닫으면, 자, 19C, 21C, 23AI 이렇게 나오죠? 자, 보면 자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드라이버. 요 이름이 OJDBC예요. OJDBC. 자, 여기 요거 열고 지금 플러스 버튼으로 열어볼게요. 그쵸? 자, 요거. 자, 자바는 JVM은 자, 어떤 OS에서든 동작해요. 자, 우리 JVM의 뭐는 자르는 자, 어떤 OS에서도 동작해요. JVM 안에서는. 그래서 플랫폼을 여러분들 선택할 필요 없어요. 자, 플랫폼 선택이 없죠? 맥에서 다운받을 거야, 뭐 윈도우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쵸? 자, 우리 JVM은 플랫폼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8 버전 있고 11 버전 있고 UCP 있고 UCP는 일단 제낄게요. 그쵸? 제끼고 자, 각자 드라이버마다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설명이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한글 번역돼 있으면 끄셔야 돼요. 한글 번역돼 있으면 다운로드 여기 안 되더라고요. 다운로드 하니까 이상하게 안 돼. 한글 번역 끄시고요. 자, 지금 보면 버전 두 개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데 저는 11 쓰는 걸 추천할게요. OJDBC 11 이걸 써도 상관없고 이걸 써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회사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고 저는 이제 11 버전을 다운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르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다운을 받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다운을 받아서 어제 테스트를 미리 해봤어요. 자, 다운을 받아서 그래도 이제 다운 받을게요. 다운은 다운로드 경로에다가 이렇게 하죠. 자, 이름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상관이 있나? 자, 다운받았으면 자, 이 다운받은 거를 자, 다운받은 거 자, 여기다가 옮기셔야 되었죠?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드래그 해서 이렇게 옮길게요. 드래그 해서 네. 안 열리지는 않고요. 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얘는 이제 압축 파일이라서 열 필요는 없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다운받아져 있죠? 아이고. 자, 이 친구는 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열려고 할 필요 없고 얘는 그대로 실행이 돼요. 자바에 의해서. 자바에 그대로 실행되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열지 말고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 여기 폴더 립스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복사가 안 됐네? 자, 복사가 왜 안 되지? 다시 립스에 와서. 아이, 이런. 자, 그냥 드래그 할게요. 왜 저럴까, 가끔 제 키보드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를 쓸 준비가 된 건데, 이거 프로젝트한테 알려줘야 돼요. 프로젝트한테. 자, 여기서 어떻게? 다시 모드 설정 여시고, 모드 설정 열기. 자,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써져 있는 곳 있죠? 자,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자바 라이브러리를 쓸 거니까 자바. 자, 여기 보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열리는데, 라이브러리스 이렇게 열고, 자, OJDBC 클릭한 후에, 그쵸? 잘 안 보여도, 자, 제가 이제 확대가 안 돼, 확대가 안 되니까, 라이브러리스 열고, 자, OJDBC 이렇게 해서 열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적용. 자,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포트가 되면 추가가 된 거예요. 임포트가 되면. 자, 저희 사용할 드라이버의 이름이, 잠시만요. 사용할 드라이버 이름이, 죄송합니다. 있다. 오라클 JDBC 오라클 드라이버예요. 오라클 JDBC 오라클 드라이버. 요거 임포트 하려고 했을 때 있으면 라이브러리가 잘 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임포트 오라클. 안 되네? 큰일이다. 잠시만요. 자, 여기 오라클에 JDBC에 자, 오라클 드라이버 요거 쓸 건데 임포트가 안 되네요. 새로 고침해야 되나? 자, 다시 한번 해보죠. 그렇죠? 오라클에 뭐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오라클에 JDBC에 오라클 드라이버 이제 좀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임포트가 된다. 그러면 성공. 자, 성공. 임포트가 안 되면 라이브러리가 안 된 거였죠? 빨갛게 뜨면. 자, 회색인 이유는 내가 아직 쓴 적이 없어서 회색인 거예요. 쓴 적이 없어서. 자,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임포트 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주석을 달 거고요. 자, 접속을 한번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을 하시려면 URL,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스트링에, 오랜만에 이제 자바 해보네요. URL에, 그 다음에 스트링에, 유저에, 스트링에, 패스워드에,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씩 써보죠. 자, 우리가 JDBC 통신을 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오라클에.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오른쪽에 scene 이렇게 써줘야 돼요. scene. 자, 그 다음에 우리가 URL을 써줘야 되는데, 자, IP를 쓸 때는 IP 주소를 의미하는 at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서비스 기반을 할 거니까 슬러시 2개 하고, 자, 내가 이제 회사 컴퓨터면 뭐 127, 뭐 8,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1238. 근데 이제 제 컴퓨터 안에 접속을 할 거니까 로컬 호스트 하시고, 포트는 우리 현태님은 3000번 맞나요? 그 다음에 저희는 1521. 그 다음에 서비스명은 XE의 PDB1이 되겠죠. PDB1.
다음에 시스템에 접속하고 싶으면 시스템 오라클이 고요. 오라클. 스쿼트에 접속하고 싶으면 스쿼트 타이거가 되겠죠. 타이거. 자, 저희는 스쿼트 타이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접속이라는 것들, 서버에 접속하는 것들은 다 오류를 동반하기 때문에 자, try catch를 써주셔야 돼요. try 그냥 해볼까? 자, try catch 쓰지 말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친구 오라클 JDBC 오라클 드라이버를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친구가 접속할 때 사용을 한대요. 접속할 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동적 로딩이라 부르는데 그런 건 이제 둘째 치고 모르셔도 상관없고 자, 이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을 거예요. 클래스 for name 자, 여기다가 오라클의 JDBC의 자, 오라클 드라이버 자동 완성하세요. 쓰지 말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문자열 기반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뜰 수도 있어요.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를 써줘야 된대요. 자,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 액션으로 트라이 캐치로 둘러싸기 자, 다시 볼까요? 자, 마우스 올리고 추가 액션 자, 트라이 캐치로 둘러싸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라클 드라이버가 없을 때 오류를 발생시키죠? 우리는 오류를 또 발생시킬 필요는 없죠. 자, 없고, 자, 어떤 오류가 발생시켰는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죠? print stack trace. 자, 오류를 또 위임할 필요는 없잖아요. 발생시켜서. 그냥 출력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JDBC로 오라클에 접속을 할 건데, 우리가 처음에 요 모듈 설정으로, 자,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요. 저희가 이제 SDK로 20일 이렇게 쓰겠다고 했죠? 여기 안에 JDBC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다운받으면 이 안에 JDBC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 자, JDBC 패키지는 무슨 패키지냐면, 자, 여기다 임포트 해볼게요. java.sql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사용할 거는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친구를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쓸 거냐면 SQL에 커넥션이란 친구도 쓸 거예요. 커넥션. 그 다음에 쿼리도 실행할 거니까 자, 쿼리 실행하려면 스테이트먼트라는 친구도 써야 돼요. 스테이트먼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에 select 문을 쓰게 되면 result set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result set이라는 친구도 써볼 거예요. result set. 자, 근데 다 보니까 SQL 패키지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java.sql의 SQL 패키지를 무슨 패키지라고 하냐? JDBC 패키지라 불러요. JDBC 패키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접속하면 접속한 객체를 받아내줘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접속해서 쿼리를 실행하는 객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쿼리 중에 셀렉트 문을 실행하면 반환되는 타입. 선생님 이거 왜 설명만 하고 주석을 안 달아줘요? 제가 여기다가 다 설명을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자, 여기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 설명이 써져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괜히 쓰지 마세요. 그쵸? 잠시만요. 여러분들 받아쓰기 하듯이 쓸 필요 없이 자, 여기 보면 다 써져 있어요. 자, 드라이버 매니저는 뭐예요? JDBC 드라이버를 관장하고 드라이버를 객체로 로딩해서 커넥션 반환 이렇게 써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는 뭐예요? SQL을 문자열로 전달해 수행하는 객체 이렇게 써져 있고요.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는 물음표가 있는 스테이트먼트고요. 그 다음에 result set은 select의 결과예요. 다 써져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 주석 달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할게요. 자, 여튼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라이버 매니저가 실제로 접속을 한대요. 드라이버 매니저가 자, cat 커넥션으로 접속을 한대요. 자, 접속하실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인증가 있는데 URL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 이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스워드가 필요하대요. 자, URL, 유저, 패스워드가 필요하대요. 여기다가 연결해서 쭉 써도 되지만 위에다가 써놓고 변수로 참조하는 게 더 깔끔하겠죠. 지금 오류가 뜨는 이유는 뭐냐면 나 위험해. 혹시 너 URL 잘못되면 오류가 뜰 수도 있고 혹시 너 유저 이름이 잘못됐으면 오류가 뜰 수도 있고 혹시 도커에서 방화벽이 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대요. 뭐예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건 뭐예요? 트라이 캐치를 하라는 거죠. 자, 마우스 올려서 자, 캐치절 추가. 자, 그러면 어떤 오류가 뜰 수도 있대요? SQL exception이 뜰 수도 있대요. 자, 뜨면 우리가 굳이 먼저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요? 출력만 해줘도 되죠? 그래서 print stack trace.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행만 해봐도 여기 오류가 안 뜨면 뭐예요? 접속 성공. 오류가 뜨면 접속 실패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코드가 종료되면 접속 성공이에요. 자, 성공. 그래도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자, 여기다 커넥션을 받아 볼게요. 자, 커넥션에 아이고. 왜 이래? 나 위에 임포트 했는데? 여기 지금 다른 곳인가요? 아닌데? 임포트가 다 지워졌어. 이거 뭐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로 퉁쳐버렸네, 자기 마음대로. 아니, 하나로 퉁쳐도 상관없는데, 이거 왜 써, 패키지를? 굳이? 자, 이렇게 할게요. 커넥션에 에컨, 이렇게 할게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지우는 것까진 좋아. 근데 하나로 퉁치긴 또 왜 퉁쳐? 아, 진짜 웃긴 놈이네. 자, 그리고 나서, 자, 커넥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쿼리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할 쿼리를 미리 써놓을게요. 스트링 위에다가 쓸까 미리? 자, select 스트링의 SQL은 자, 심플하게 해보죠. 그렇죠? select 1 더하기 1 자, as result from dual 자, 임시 테이블에 그쵸? 임시 테이블에 1 더하기 1을 result라는 결과로 받았어야죠. 듀얼의 1 더하기 1을 result.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에 자, 우리가 보통 이 스테이트먼트를 STMT라 불러요. STMT 줄여서 con.statement create statement 그럼 접속한 친구가 쿼리를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접속한 친구가 쿼리 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쿼리를 실행하는 객체가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로 자, execute라는 게 있어야죠. execute. 자, execute가 실제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누구를? SQL을. 그럼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결과물을 우리가 result set이라 불러요. result set. 자, 우리 이 result set을 줄여서 RS라고 불러요. RS. 자, 그런데 이제 이 execute는 종류가 많은데, 자, 이 친구들은 보통 DML이나 DDL,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거고, execute 중에 execute query일 거예요. execute query. 자, 이 친구가 select를 실행한대요.
자, 누가 execute는 자, 누구를 실행한다? DML, 그 다음에 DDL 이런 것들을 실행하죠. 자, execute query가 누구를 실행해요? DQL을 실행한대요. select 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result는 이렇게 결과물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다가 result는 이렇게. 자, 이 친구는 복수의 배열, 자, 복수의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문으로 첫 번째 열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while에 rs.next가 있으면 바로 이동을 해서 자, 여기다가 현재 지금 요 결과물은 정수일까요? 문자열일까요? 정수죠? 그래서 int result는 rs.get int예요. int. 자, 우리가 여기다가 result라는 필드를 썼으니까 result 이렇게 해도 되고요. result 요 이름으로 했죠, 그렇죠? 요 이름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첫 번째 거니까 1 이렇게 해도 돼요. 자, 하나 첫 번째 거니까 1. 근데 우리가 result라고 쓸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sout result. 자, 우리가 2 나오면 접속해서 쿼리 실행하고 결과물까지 잘 받은 겁니다. 실행은 여기 왼쪽 보면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요거 짠. 자, 잘 됐죠?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접속해서 쿼리 한번 실행해 봤고 쉬었다가 와가지고 EMP 테이블 쭈르르륵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렇죠? EMP 테이블 35분까지 쉬었다 할게요.